양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올리언스 시티의 재즈 거리로 유명하죠. 버번 스트리트, 그리고 중국 베이징의 왕푸징 먹자골목, 대표적인 보행 명소인데요. 네.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걷기 좋은 거리가 생긴다고요? 네, 이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이 될 대표 보행거리 두 곳이 올해 하반기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 이 지역 중심 대표 보행거리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후보지 10곳을 추렸습니다. 이 후보지는 송파구 석촌호수길과 광진구의 아차산로, 그리고 성동구 한양대 주변과 종로구의 대학로, 성북구의 성북로와 참사리길, 마포구의 어울마당로, 그리고 관악구의 신림로와 양천구 목동의 로데오 거리, 강동구의 광진교 이렇게 10곳입니다. 네, 모두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계획 어떤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는 1차적으로 이 보행량과 교통량을 살펴봤습니다. 네. 기존에 보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곳이라야 이렇게 보행거리를 만들기에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보행량은 대학로가 하루에 2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울마당로와 아차산로, 한양대 주변 순이었습니다. 이 반대로 광진교와 목동 로데오 거리 그리고 석촌호수길은 5천 명 이하로 보행자가 적은 편이었는데요. 또 교통량을 살펴보면 한양대 주변과 어울마당로가 시간당 각각 100대와 127대로 가장 적었고 석촌호수길과 아차산로, 대학로와 신림로는 모두 2,000대를 넘었습니다. 네, 보행자, 교통량만 보면은 마포구에 있는 어울마당로가 합격점 안에 들겠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시는 그 밖에도 이 보행자 편의 정책과 함께 이 테마거리 사업 등까지 검토해서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석촌호수길의 경우는 교통량은 많지만 이 백제 고분군 명소화 사업과 연계가 가능해서요. 이 보행 중심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 건대입구역부터 성수 사거리까지의 아차산로도 이 동부권 최대 유동 인구를 확보한 데다가 테마거리가 많아서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보행 중심 거리로 동시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양대 주변도 일부 구간이 이미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도 또 2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서 향후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걷기 좋은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또 하나의 서울의 랜드마크가 생겨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보행 문화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꼼꼼히 따져서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또 보행 명소가 좀 네.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숭실고등학교는 당시 재직 중이던 교장과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6년째 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파행 운영에 책임을 물어서 숭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숭실학원 이사회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교육청은 숭실학원 이사회 임원 8명에 대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네. 이 숭실학원은 법인 이사들이 5년 이상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가 됐는데요. 양분된 이사회는 수건의 법정 소송을 불수하면서 서로 맞서왔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숭실고의 학교장 임명은 물론이고 중고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심의 의결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숭실고는 지난 6년 동안 교장이 공석인 채 파행 운영되는 등 학교 행정은 사실상 마비돼 왔었습니다. 네. 어른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들이 이렇게 집안 싸움에 골몰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옮겨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별로 개선된 게 없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특별감사 이후에 이 교육청은 학교 측에다가 이사회 정상적인 운영과 학사 파행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요구는 이행되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 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지금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시이사들은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 학교와 법인의 정상화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6년 동안 학교장이 없었다면 학교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숭실고등학교 정상화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한겨울 추위가 닥치면서 최근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 독감 환자도 꾸준히 늘어가면서 유행주의보가 조만간 내려질 수도 있다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독감 환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유행 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특정 연령대와 특정 지역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질병관리본부의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10.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에 9명보다 1.6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의사 환자는 지난해 12월 7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이번 겨울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의료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8도씨 이상의 발열과 기침 그리고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의심 환자가 대상입니다. 독감 유행 기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환자 수 11.3명인데요. 표본 감시 결과 이 기준보다 의사 환자가 많으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특히나 학생들 사이에서 의심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연령별로 봤을 때 이 초중 고등학생이 속한 7세에서 18세 독감 의심 환자는 16.8명으로 유행 기준을 훌쩍 넘어섰고요. 네. 일주일 사이 2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독감은 비교적 건강한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도 인구 1000명당 12.4명이 발생해서 유행 수위를 넘어섰고요. 0세에서 6세의 영유아 역시 11.6명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독감 환자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유행주의보 발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감기는 정말 독해서 한 번 걸리면 일주일, 길게는 몇 달씩 고생을 하곤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기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건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네. 한동안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멋도 좋지만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